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한 탈북자로부터 충격적인 문서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북한 최고 권력층의 비자금 조성과 해외 은닉 경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제공한 사람은 10년간 김정은의 특수 자금을 운반했던 39호실 직속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가방 하나에 수억 달러를 담아 중국, 러시아, 동남아를 오가며 비밀 계좌에 돈을 숨겼습니다. 보안 등급 최상위, 누구도 그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검은 가방을 들고 북한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은 북한 내부에 감춰진 진실을 전합니다. 오늘은 권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했던 한 남자의 탈출과 폭로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1985년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 대좌였고 어머니는 당 간부였습니다. 핵심 성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령님께 충성하는 법을 배웠고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보며 자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에 입학했지만 3학년 때 갑자기 중앙당 조직 지도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동무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소. 이틀 뒤 저는 묘향산 깊은 곳의 비밀 훈련소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간 외국어, 암호, 격투, 위장 기술을 배웠습니다. 함께 훈련받던 동무들은 모두 최고 성분 출신이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부서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업무는 외화를 버는 게 아니라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 어느 겨울날 저는 처음으로 검은 가방을 받았습니다. 상관은 말했습니다. 이 가방은 장군님의 것이오. 동무의 목숨보다 귀하오. 명심하시오. 가방 안에는 미화 500만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2012년 봄, 저는 베이징의 한 고급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래 상대는 중국인 사업가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넸고 저는 가방을 넘겼습니다. 업무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호텔을 나서는데 중국인 가족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평양거리가 떠올랐습니다. 200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에도 여전히 배급은 끊겼고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구하지 못해 굶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방금 넘긴 가방 속 돈이면 그 사람들 수천 명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호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명품 양복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저는 굶주리는 인민의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충성과 양심 사이에서 무언가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가방을 열 때마다 그 안에 돈이 누구의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탄광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광부들, 협동농장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는 농민들, 배급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평양 주민들. 그들의 노동은 이 검은 가방 속으로 흘러들어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의 비밀 금고에 쌓였습니다. 2015년 저는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39호실 간부가 직접 내려와 말했습니다. 동무, 최고 존엄께서 동무를 믿고 계시오. 이번에는 특별히 중요한 임무요. 가방에는 이번엔 1천만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이 떨렸습니다. 제 동생은 그의 지방 탄광으로 쫓겨났습니다. 성분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평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수억 달러를 만지면서도 가족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체제의 공범이 될 수 없다.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준비는 2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39호실 요원들은 서로를 감시했고 보위부는 우리를 또 감시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저는 출장 때마다 조금씩 증거를 모았습니다. 거래 장소, 계좌번호, 중개인 명단, 자금 흐름을 적은 수첩을 호텔 금고에 숨겼다가 다음 방문 때 회수했습니다. USB의 내부 문서를 복사했습니다. 39호실 조직도, 비자금 규모, 해외 부동산 목록까지 모든 것을 디지털 암호로 숨겼습니다. 2017년 여름, 저는 베이징 출장 중 한국 대사관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그때 저를 미행하던 보위부 요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5분 이상 같은 장소에 머물자 그가 다가왔습니다. 동무 무엇을 하고 계시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호텔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 2018년 3월, 저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양 출장 일정이 잡혔습니다. 모든 증거는 USB 3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하나는 벨트 안쪽에, 하나는 신발 밑창에, 하나는 시계 속에 숨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오전 10시, 저는 선양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행원 2명과 보위부 감시원 1명이 함께였습니다. 숙소는 선양 시내 호텔이었습니다. 첫날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거래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가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새벽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중국 휴대폰으로 브로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30분 후 한 승합차가 저를 태웠습니다. 조선족 브로커였습니다. 서울까지 가려면 최소 일주일 걸립니다. 여러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차는 야오닝성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쯤 브로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서 제 실종이 발각된 것입니다. 국경 쪽은 위험합니다. 베이징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음 3일간 저는 6곳의 은신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창고, 폐가, 농가, 지하실.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3월 19일 밤, 저는 마침내 베이징 외곽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으로 갑니다. 2018년 3월 20일 오전 9시, 저는 베이징 한국 대사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USB가 든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5년간 들고 다녔던 검은 가방 대신 진실이 담긴 가방이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영사가 저를 안전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10년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안도감.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베이징으로 왔습니다.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북한 39호실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비자금 계좌, 자금 흐름, 해외 부동산, 중개인 명단. 요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정보입니다. 북한 정권의 금융 네트워크 전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3주간 베이징 대사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2일, 저는 특별 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검은 가방을 들지 않아도 되는 자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 10년 만에 저는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2년간 국정원 조사에 협조했고 제가 제공한 정보는 북한 비자금 추적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도 자료가 전달됐습니다. 몇몇 해외 계좌는 동결됐고 중개인들은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39호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요원들이 아직도 검은 가방을 들고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합니다. 더 이상 수억 달러를 만지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한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고 편의점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삽니다. 때때로 북에 두고 온 동생 생각이 납니다. 제 탈출 후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상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검은 가방 속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 돈 때문에 누가 굶주리고 누가 호화롭게 사는지.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 증언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